안녕하세요. 경매발전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공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공매는 매매, 분양, 경매와 함께 부동산을 구입하는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시장입니다. 경매와는 달리 온라인 입찰 방식이 많고 기간 입찰 방식으로 직장인이나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경매의 대안으로 추천할 만한 부동산 취득 방식입니다. 또한 공매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장점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경매와 달리 권리 분석과 명도를 하지 않고도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초보자들에게도 꼭 권하고 싶은 시장입니다. 그럼 공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는 진행하는 주체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캠코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이 캠코에 위임하여 매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공매 대부분을 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기관이 캠코에 회원가입 후 자산관리공사에 입찰수수료와 낙찰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용기관 재산 등을 직접 매각 또는 대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 기관 등의 공매 외에도 금융기관 또는 신탁회사, 기업 등의 비업무용 재산 등을 캠코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개 경쟁시켜 매각하는 공매 절차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잘 안 알려져 있고 아는 사람 일부만 입찰하며 경쟁률도 적은 오프라인 방식이 많아 의외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곤 합니다. 그럼 어떤 물건들이 공매에 나오는지 대상 물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압류재산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수의 재산을 압류한 후 캠코에 매각 대행을 의뢰해 조세징수법에 의해 처리되며 권리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공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공매하면 생각하는 것이 이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두 번째, 유입자산입니다.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원 경매를 통해 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유입한 재산입니다. 유입자산은 캠코에서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라 따로 권리 분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세 번째, 수탁재산입니다. 금융기관의 소유로 취득한 비업무용 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또는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사에 매각, 위임한 재산을 이르는 말입니다. 네 번째, 국유재산입니다. 국가 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일반인에게 대부 또는 그 매각을 의뢰한 재산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공유자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기타 일반 재산입니다. 신탁사나 은행에서 담보로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신탁 공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압류재산은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입찰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공매에서 압류재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들은 여러분이 권리 분석을 몰라도 부동산에서 매매하는 것처럼 쉽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 중 권리 분석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매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들도 공매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하고 어떤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받아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격적으로 공매 어떻게 입찰하고 낙찰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검색 사이트에 온비드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비드 치시고요. 클릭해 보세요. 온비드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입찰을 위해선 온비드 회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만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만 검색하시려면 회원 가입 없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제 물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검색할 물건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매각 물건만 알아볼 거기 때문에 매각에 체크해 주시고요. 입찰 기간은 여유 있게 12월까지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주거용 물건을 선택할 거니까 여기서 주거용 물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주거용 물건을 선택하시면 오른쪽 여러 형태의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우리는 아파트, 빌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관명과 감정평가액은 그냥 놔두시고 소재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저는 경기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토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 등은 따로 원하시는 면적이 있지 않으면 그냥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찰 횟수도 따로 적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분 물건 여부는
오늘은 지분 공매만 골라서 입찰하실 분들은 따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구분인데요. 저는 보통 전체를 클릭하고 검색을 하지만 여러분들께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압류재산 물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재산에 체크하시고요. 검색하시면 조건에 맞는 물건들이 창에 나타납니다. 압류재산은 권리분석, 명도 등에 있어 법률 지식이 있어야 입찰이 가능한 물건이니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압류재산에 입찰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알려드리는 권리분석과 명도가 필요 없는 물건에만 입찰하셔야 합니다. 꼭 주의해주세요. 군포시 3번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먼저 나옵니다. 지분으로 나온 물건인데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당 물건에 대한 상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처분 방식이 나오죠. 압류재산이라고 나옵니다. 용도 아파트, 면적은 대지 19.01제곱미터, 건물 42.497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익숙치 않으니까 평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0.3025를 해주시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평형으로 계산이 됩니다. 전용 면적이 약 13평 정도 되네요. 그 다음은 감정가가 나오고요. 입찰 방식이 나오는데 일반 경쟁 최고가 낙찰 방식이라고 나옵니다. 제일 높은 금액이 1등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입찰 기간이 나오죠. 7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1일 5시까지라고 나와 있네요. 유찰은 1회되었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고 최종 공고 일자, 공매 대행 의뢰 기간이 군포시청으로 나와 있죠. 지방세 미납으로 보여집니다. 최저 입찰가는 3억 5,7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유찰 시 최저 가격이 10%씩 떨어집니다. 밑에 보시면 관심물건 등록이라고 나오죠. 등록을 해 놓으시면 다음에 로그인할 때 나의 온비드에서 여러분이 등록해 놓은 물건들을 따로 찾지 않아도 모아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물건 세부 정보를 보실까요? 면적 및 위치 정보, 위치 및 이용 현황, 감정평가서 나오고 명도 책임은 매수인이라고 나오죠. 그럼 압류재산 정보를 보실까요? 임대차 정보가 나오죠. 보실게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 4억 3천만 원이고 확정일자는 2018년 11월 15일, 전입일 2018년 11월 1일입니다. 등기부 등본 요약본이 나오네요. 아래로 내려볼게요. 권리분석 기초정보가 나오죠. 기초정보에 있는 내용으로는 임차인이 선순위이고 4억 3천 배당 요구한 걸로 나오네요.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낙찰받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미배당 금액은 우리가 인수하는 걸로 나오죠. 지분 경매에 임차인이 계약을 누구와 했는지, 계약한 자들의 권리가 50%가 초과하는지 등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공매재산 명세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으로 찾아가는 교부 청구권과 장애세가 있는지도 알아봐야죠. 제가 하는 얘기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제 동영상 중 권리 분석과 이거 모르고 계약하면 보증금 날린다를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찰 정보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압류재산 공매서 제일 중요한 공매재산 명세서가 나오는데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명세서가 뜹니다. 여기서 명세서 인쇄를 눌러줍니다. 자, 공매재산 명세서가 나오죠.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인쇄 부분을, 없으신 분들은 저장하기를 눌러 PDF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공매재산 명세서는 경매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낙찰 받았을 때 명세서와 다른 내용이 있으면 낙찰 취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등기부 등본과 함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권리 분석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식을 획득한 후 입찰하셔야만 합니다. 다음은 시세 및 낙찰 통계를 보시죠. 우리가 낙찰 받으려는 물건에 대한 시세 정보가 나오네요. 이것만 아니라 여러분은 현장 임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세를 조사하셔야겠죠. 가격을 보니 1차, 2차 유찰 이유가 선순위 임차인과 지분 경매 때문으로 판단이 되네요. 물건 보니 이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되고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정보, 여기에는 우리가 입찰하기 위해 알아봐야 할 서류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모아놨네요. 이렇게 해서 권리분석과 투자분석을 마치신 분이라면 입찰을 해야겠죠. 그럼 위에 보시면 파란색 입찰이라는 란이 보이시죠? 클릭해주세요. 이 부분에 입찰자 정보가 나오고요. 밑에 공고 내용 확인하시고요. 보시면 입찰가를 작성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최저 입찰가가 3억 5,700이니까 저희도 그 금액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계산을 눌러줍니다. 3,573만원의 보증금이 나왔죠. 납부 총액 확인을 눌러줍니다. 보증금 납부 방식은 현금이고요. 보증금 납부 계좌은행은 원하시는 은행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환불 계좌는 회원 등록할 때 작성한 가입한 계좌를 써놓으시면 되고요. 잔대금 납부 계좌 은행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각 결정 통지서는 전자송달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의사항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입찰서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가 나오는데 공동인증서를 확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입찰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압류재산 공매 쉽습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엔 권리분석을 전혀 할 줄 모르셔도 명도에 대해서 걱정 없이 입찰에서 낙찰받는, 부동산에서 매매를 하는 것과 똑같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공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